안녕하십니까. 이승만TV 정광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자유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고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여러 가지 사상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가벼운 에세이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에세이 형식으로 아주 쉽고 또 짧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사시려고 할 때 구청에 가서 여러 가지 신고도 하겠지만 구청에 가서 색깔을 무슨 색깔을 할 건지 허락받으시진 않으시죠? 왜 그러시죠? 국가는 우리에게 내 차의 색깔을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골목마다 설치해 놓은 CCTV, 그게 과연 정당한가? 또 다른 사람의 비리를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 아닌가? 또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그 신상명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우리 헬멧을 쓰게 되어 있는데 헬멧을 쓰지 않으면 왜 벌금을 내는가?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가? 동성애는 왜 합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가? 또 위험한 스턴트는 왜 또 금지되어야 하는가? 도박은 왜 죄악시되어야 하는가? 또한 상호 합의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추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금지해야만 하는가? 또 가볍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조차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사회 또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둔 사람이 바로 밀이고 또 그런 밀의 관심은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궁금함이고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철두철미 봉쇄된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사회는 인간의 사회가 아니죠.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밀의 주장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있을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유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호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오직 불행할 뿐입니다. 밀은 이런 자유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그의 자유론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 자유 토론이 없다면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독단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비판에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방해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99명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명의 의견이 묵살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좌파의 견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성소수자의 어떤 그 요새 그런 운동들에 그 경도돼서 그런지 소수만 편을 들면은 좌파 경향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한 명의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그의 의견이 묵살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한 사람의 의견이 틀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99명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개인의 의견이 부당하게 묵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의도나 청와대에서 보여주는 이런 권력 행사의 행태를 보면 정략적인 목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왜곡하고 은폐하는 우울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망국으로 접어드는 위기의 시기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읽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그 결정론이라는 용어와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운동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도 그런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마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처럼 행동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론에 따를 경우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범죄는 인간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론을 따를 때는 인간은 마치 허수아비와 비슷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간의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철학자고 경제학자고 법학자지만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자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철학적 자유,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밀이 말하는 자유는 국가 공권력 또는 사회가 한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 공권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고대의 그리스, 로마, 영국 이런 역사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배자가 권력자가 휘두르는 폭압에 대한 일반 개인의 보호를 자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부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거의 그 적대적 관계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참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참새를 괴롭히는 작은 독수리가 있습니다. 참새는 그 작은 독수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독수리를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독수리에게 자신을 위탁했습니다.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큰 독수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독수리 역시 맹조류이기 때문에 참새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영원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왕독수리의 주둥이 발톱의 그 위력에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야만 했습니다. 즉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 그것이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 개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자유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길지 않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